자, 사회 디딤 영상, 이제 나라를 빼앗긴 이후에 나라를 되찾기 위한 노력으로는 무엇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3.1운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3.1운동 이후에 1919년 같은 해죠. 9월 달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중국의 상하이에. 사실 그 이전에도 여기저기에서 임시정부가 수립이 돼요. 근데 임시정부가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보니까는 힘이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힘을 한 군데로 모아서 중국 상하이 지역에. 근데 우리나라 정부인데 왜 상하이에 세웠을까요? 일단은 일제 탄압을 피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런 면이 있었을 테고, 그 다음에 당시에 중국 상하이에 많은 외국인들이 교류하는 지점이었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의 입장을 알리고 전달하기가 편했던 거죠. 나라의 외교 활동을 하기 편했던. 그래서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했던 일들이 나오는데요. 첫째로 당연히 독립운동, 그 다음에 독립운동을 위한 자금을 마련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외교활동. 외교활동은 이제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의 이런 입장을 알리고,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물러나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한인 애국단이라는 걸 조직해가지고 말로만 하면 일본에게 이길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일본은 독립운동가들을 막 붙잡아서 고문하고 죽이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만으로는 안 되니까는 무력으로, 무력이라는 거죠. 힘을 쓴다는 거죠. 힘, 무기 같은 걸 이용해서 일본에게 저항했다. 대표적으로 뭐 지난번에 나왔던 여러 사람들, 안중근 의사라든지 뭐 이런 분들도 그렇지만은 윤봉길,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이 또 교과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분들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일본에게 무력으로 저항을 한 거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김구 선생님도 여기에 당연히 속해 계셔서 이런 독립운동을 이끌으셨던 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독립운동가들 말고도 군대 내에서도 김자진이나 홍범도 장군 같은 분들이 봉오동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 그 다음에 청산리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면서 일본의 기운을 꺾는데 한 몫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무력을 이용한 저항만 한 건 아니죠. 우리나라의 역사나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조선어학회라는 조직에서는 한글의 보급을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게 관련된 영화도 나왔더라고요. 선생님이 영화는 보지 못했는데 말모이였나? 말모이 사전인가? 뭐 그런 영화가 얼마 전에 개봉을 했었습니다. 영화도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말모이라는 게 말을 모아놨다 해서 국어사전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조선어학회는 이렇게 한글 보급을 위해서 노력했고요. 그 다음에 뭐 신채호 선생님은 우리의 역사를 책을 통해서 오타가 났네요. 책에 이야기를 담아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한 오타가 났습니다. 한용운 선생님이나 이육사, 윤동주 같은 분들은 자신의 문학작품, 이분들이 뭐 소설가 혹은 시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알리기도 하고, 우리 민족이 겪었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작품 속에 담아내기도 하면서 독립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럼 일본은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일본은 우리 민족을 말살한다는 것은 없앤다는 뜻이에요. 그 수탈은 뺏어간다라는 뜻이거든요. 뺏어가고 괴롭힌다.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를 말살하고 뺏어가고 괴롭혔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우리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일본어를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한국말을 쓰면은 이제 뭐 끌려가서 매를 맞는다거나 일본어로 하게끔 그렇게 했고요. 말을 잃어버리면은 그 나라 민족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만큼 말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일본의 역사를 가르치고 우리나라 역사를 없애거나 왜곡했습니다. 그래서 뭐 조선은 원래 못난 나라다. 그래서 너네가 일본을 통해서
너네 나라가 구원을 받은 거다. 뭐 이런 식의 역사를 가르치려고 한 거죠. 그 다음에 신사참배를 강요함.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뭐 전쟁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던 일본인들을 위해서 절을 하고 묵념을 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현충일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거셨던 분들에게 묵념을 하고 추모하듯이 일본 사람들에게 그런 추모를 해라 이런 의미거든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우리나라를 뺏어간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창씨개명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이름을 일본 이름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과 이름을 다 버리고 일본인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강제 노동시켰고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노동시키는데 좋은데 데려가진 않았겠죠. 막 이렇게 광산 사람들이 뭐 이렇게 광물 석탄 같은 거 캐다가 죽기 쉬운 곳 이런 데라든지 정말 일하기 힘든 곳으로 끌고 가서 강제 노동을 시켰고요. 그리고 여기도 오타가 났네요. 이 프로그램이 글씨 쓸 때 오류가 좀 있어서 어린 학생들까지 전쟁에 끌고 갔습니다. 전쟁에 끌고 가서 뭐 했겠어요? 전투가 벌어지면은 맨 앞에다가 세워서 총알바지 시켰겠죠. 총알 맞고 쓰러지게끔 방패처럼. 그 다음에 여성들은 여러분들 우리 학교에 소녀상도 있는 거 알고 있죠? 그와 관련돼서 위안부로 끌고 가서 일본 군인들의 성노예 역할을 시켰다. 굉장히 끔찍한 일을 많이 당하셨죠? 우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공부를 좀 했었으니까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를 엄청나게 괴롭히고 우리 민족을 없애기 위해서 많이 힘을 쏟았고요. 그래서 아까 전장에서 뵀듯이 우리 임시정부나 독립운동가들이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거를 이번 시간에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내용 정리 잘 해오고 수업 시간에 좀 더 다양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